앞서서 이제 제가 비인간의 이제 그 강조점을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산업 제 기계들이 인간의 이제 육체를 마치 기계 부품처럼 이제 삼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물리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돌파하는 것이죠. 인간 제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산력의 한계를 이제 기계가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날의 이제 주요한 상품은 이제 물리적인 형태를 이제 띈 것 외에도 그러니까 문화적인 상품들, 그리고 이제 그 하위 범주죠. 그 데이터, 컨텐츠,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력의 증대, 그리고 이제 자동화의 국면들을 알고리즘과 AI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인간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이제 뭐죠?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이제 기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골렘이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AI가 어떤 이제 이 노동을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의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의 그 각 챕터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오늘날 AI와 알고리즘의 영향력,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그 정치 경제학과 노동 가치론의 어떤 이 이제 양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간단한 소개는 뭐 이렇습니다. 제 문화연구학 제 박사이고요. 그러니까 기술 비판 이론과 미디어 정치 경제학 그리고 문화연구를 제 전공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게이밍, 플랫폼의 이제 기술 생태계와 인간 노동, 그리고 기술의 관계를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이제 논의의 핵심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그 간단한 도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전적인 이제 그 노동가치론의 도식입니다. 이게 이제 자본이 있고, 자본이 노동력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노동력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직접 노동력과 만나서는 안 됩니다. 노동력을 상품으로 만들어야지만 자본주의가 잉여가치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생산 수단이 이제 상품을 만드는 일종의 계기이자 생산 요소가 되게 됩니다. 자, 생산 수단은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이제 고정 자본이라고 불렀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기계료와 공장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산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 노동자들과 이제 그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노동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임금 노동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 노동 계약서에는 그러니까 너가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인간이 이제 자신의 노동을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과 노동력은 조금 다른 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아도 유용한 이제 사용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의자나 테이블을 제 손으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제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노동 과정을 저는 상품으로 임금을 받고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생산 과정에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자본은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도식인데요. 그러니까 우측 하단에 이 생산수단 부분을 알고리즘과 AI가 대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공장 역할을 플랫폼이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디지털 이제 플랫폼 서비스들이 곧 하나의 이제 공장이 되게 된 것이고 이것은 24시간 내내 우리와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접속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마리오 트론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이론가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회적 공장이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공장이나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이제 공간으로서의 이제 공장이 아니라 컴퓨터나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는 공장, 그러니까 사회적 공장이 되게 된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도식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날 이제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고리즘과 AI는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가장 유효한 그 이제 생산 도구이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유용한 이제 재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지적이고 문화적 노동의 이제 자동화를 이뤄내는 이제 기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적 공장 안에서 그 분업이 있겠죠. 그 공장 안에서는 분업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 자체가 그 분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생산 그리고 사회적 공장 이를 통해서 그 재화는 과거처럼 이제 물질적인 형태를 띠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트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데이터, 정보, 컨텐츠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 집중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이 이제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들을 통해서 탈중앙화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제국, 그 플랫폼에게 제국, 이런 것들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 자본주의랑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본주의는 이제 중앙 집중화와 그 대량 생산, 그러니까 공장제 분업으로 들어갔고, 이제 물질 경제를 만들어냈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알고리즘 자본주의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독관이 있어서 채찍질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강압적인 훈육 이런 것들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국가 경제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체제의 이제 그 경제 그리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제 통제하는 알고리즘의 어떤 피드, 그 추천, 광고 등이 그러니까 과거 훈육을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요, 막 우리가 그 어떤 상품을 사라고 채찍질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이제 쇼츠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그 광고와 같은 이제 그러니까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이제 이 자본주의 통제 그 이제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 플랫폼 그리고 이제 머신앱 이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이 알고리즘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전화나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같은 이제 통신 수단 그리고 이제 해양의 이제 선박, 철도 그리고 내연기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이 생산 요소들이 오늘날에는 그렇죠. AI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룬트리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기계류의 사용은 역사적으로 과잉 인력을 전제로 한다. 노동력 과잉이 존재하는 곳에 그러니까 기계류는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입하게 된다. 기계류는 노동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존재하는 노동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도입된다. 기계류는 노동자로 하여금 가장 조야한 공구로 작업하던 원시인보다 더 길게 일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기술이 등장하고 기술 혁신이 이제 사회를 이제 가속하게 되면은 뭐 살기 편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이제 그 착각을 이게 종종 하게 되는데요. 마르크스는 오랜 시간 전에 이 본질을 꿰뚫어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그러니까 AI가 생성 AI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는 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생성 AI나 이제 발전된 이제 이 알고리즘, 이제 생산 이제 수단들 때문에, 요소들 때문에 우리는 더 긴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이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산업 디자이너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산업 디자이너 분이 AI가 등장하고 나서 그 노동 강도가 더 강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AI로 딸깍딸깍 하면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노동력에 대한 단가가 점점 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AI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림 한 장이 1,000원의 단가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이 AI로 인해서 이게 단가가 1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하루에 이제 10장이 아닌 100장의 이제 작업을 해야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생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AI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도 너 AI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10장의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이제 100장을 만들어 달라. 돈은 똑같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라고 이제 거부하면은, 그럼 AI로 작업하는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할게. 어때? 자, 나랑 계약할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연출되기 때문에 마르카스가 이야기한 이러한 이제 통찰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이제 해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은, 그 컴퓨터 이제 연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절차의 효율성과 결과의 생산성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치명적인 이제 영향을 받는 영역이 문화예술 인문제 부문이죠. 왜냐하면은 이 부문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은 이제 정보, 지식,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그 질이 아닌 양의 거푸집으로 짜놓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이제 작업물의 그 질적인 이제 차원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차원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 효율성과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제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죠. AI와 알고리즘도 AI를 소모합니다. 그 에너지는 공간과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플랫폼이 그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플랫폼과 AI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 노동 이런 것들이고요.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이제 공간과 이제 노동의 이제 그죠? 그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제 주체는 이제 빅테크 이제 기업들이고요. 이제 과거처럼 이제 국가 산하,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유시장의 기업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 지구를 가로지는 빅테크들이 이걸 이제 운영한 주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맹점이고요. 그 플랫폼 제 시공간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스크 플랫폼이 있고, 두 번째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고, 세 번째는 콘텐츠 플랫폼이 있고, 네 번째는 생산성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플랫폼의 이제 영토 속에서 그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AI의 잉여 가치를 추출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장으로서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이죠. 데스크 플랫폼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이르는 그 이제 다섯째 플랫폼 왕국의 이제 노동 형식은 크게 이제 배달, 모빌리티, 이제 돌봄, 가사, 그리고 물류, 유통, 배송, 결제, 그리고 문화 콘텐츠 제작, 데이터의 생산과 품질 관리, 데이터 학습, 이게 이제 AI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소통, 감정, 정동, 친밀감, 유대, 교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분포해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이것들이 상품이 아니었거든요. 알고리즘이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 플랫폼의 다섯 왕국들이 이제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 플랫폼 이제 생태계에 알고리즘과 AI가 섞여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이제 신경망, 그러니까 자본주의 신경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플랫폼들과 알고리즘의 독점 생태계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20세기 초 그리고 19세기 말 부분에 반독점법을 만들거든요.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이제 특정 재화 이제 판매에 대해서 독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민주주의 헌법이 처음 이제 명시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쭉 지금까지 특정한 시장을 특정한 기업이 독점한 것은 이제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기본 원칙들을 뛰어넘는 이제 플랫폼 생태계, 그러니까 빅테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유튜브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이외의 플랫폼을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나 쿠팡 이외의 이제 이커머스 서비스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딜리버루 이외의 어떤 이제 배달 서비스를 생각할 수도 없고요. 이제 카카오라든지 그러니까 우버 같은 이제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 이외의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이제 포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알고리즘 이제 신경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가치의 신경망이 된 이제 플랫폼 알고리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계는 이제 순환을 이제 이루게, 자본주의적 순환을 이루게 되고요. 다시 말해 플랫폼 알고리즘 신경망은 가치의 순환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이 이제 서큘레이션 즉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정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알고리즘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요. 이것이 물질적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인지라든지 그 정동적 차원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일종의 행위 유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 것들, 우리가 느낀 것들로부터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그러니까 페이스북 피드에서 뭔가를 보고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이제 시청을 하다가 이제 끄고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련의 이제 활동들이 그러니까 이 이제 빅테크에 의해서 그 데이터로 그 이제 이 순환 이제 환원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제 에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고 느낀 그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용 가치로 이제 그죠? 사용 가치로 전환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이제 이제 데이터 덩어리가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사용 가치로 그 교환 가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한 이제 이 어떤 이제 가치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컨텐츠를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그 밑에 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몇이고, 이제 조회수가 몇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려있는 댓글이 이제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표시해주고, 표시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시청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청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청을 시작했고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껐는지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시적 영역에서나 가시적 영역에서나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주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텐션인 거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주목한 거, 그 행위 이제 그 자체, 그 행위성 그 자체가 그러니까 가치의 맹아가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가치 순환이 맹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같이 실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쓸만한 이제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제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데이터들, 이제 뭐 이제 조회수, 뭐 구독자 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같이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광고와 수수료를 통해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광고, 그리고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불하는 프리미엄 구독료,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광고가 가치 실현했을 때 그 유튜브가 수취해가는 광고 이 수수료 이런 것들이 가치 실현의 그 수단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유튜브 하나만 이제 놓고 보면은 구글이 유튜브에서 수익의 98%가량을 광고 수익으로 이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이제 공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노동자를 고용해서 임노동을 이제 착취해가지고 막 그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런 이제 순환 구조가 아니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한 번 이제 순환을 MC M 다시의 그 순환을 이제 이루게 되면요, 그 더 많은 이제 가치를 끊임없이 이제 그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화폐 자본으로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상품 자본으로 바꿔내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알고리즘 신경망에서 빚어진 가치는 순환할 때마다 더 큰 가치를 빨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활동하게 해야만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플랫폼 안에 있는 컨텐츠를 봐야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 이제 네트워크 효과로 이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면서 더 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잉여 가치가 축적하는 이제 그런 이제 동력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목이라고 표현했던 그 인간의 인지, 그 정동 활동 그 자체를 대량으로 유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상품이 이제 소비되기 위해서 우리 더 많은 광고를 이제 보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광고를 더 많이 보기 위한 이제 인지 이제 정동 활동들을 이 이제 알고리즘에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과거의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것은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뻗어져 나갔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그죠? 우리의 이제 머릿속으로 침투하게 된다는 거. 인지의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지 자체를 더 많이, 더 멀리 뻗어 나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 자본의 순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을 자본의 회전이라고 자본론 2권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로지스틱스는 순환인 동시에 회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플랫폼 안에서 그러니까 주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글의 핵심적인 알고리즘, 이제 이 메커니즘입니다. 마르코프 체인제 기반으로 한 이제 정량 평가 시스템인데요. 정보가 이제 아까 비정형 데이터가 이제 그 덩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가치가 있고 어떤 데이터가 가치가 없는지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A, B, C, D, E, F, 그러니까 그 여섯 가지의 그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의 그 이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그더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더 많이 노출시켜야지만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순환이, 그 회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것을 링크가 걸린 횟수로 평가를 합니다. 링크가 걸려져 있는 이제 그 수치를 이제 백분위 단위로 환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이제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링크가 많이 걸려져 있는 데이터일수록 더 많은 제 가중치 점수를 부여받게 되고, 구글이 검색을 했을 때 첫 페이지 상단에 이것부터 이제 나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변천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뭐 이제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 포스팅, 이제 글로 쓰여지는 포스팅이 이제 그 구글 검색 결과 이제 상단에 표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튜브에는 동영상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메타 X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등 그러니까 이제 그 링크를 이제 걸 수 있는 이제 그 이렇게 플랫폼 환경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라든지 뭐 커뮤니티 사이트 등은 점점 도태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빅테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웹이 이제 그 독점되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가장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접한 보편적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고요. 구글은 이걸 가지고 AI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AI, 그 제미나이 같은 이제 AI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거대 언어 모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학습된 데이터들, 가장 많은 링크가 걸려져 있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결과값을 이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제 확증 편향 혹은 이제 그 이제 그 데이터 편향의 어떤 이제 그 심면을 이루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은 이제 구독, 좋아요, 공유, 팔로워, 그리고 친구, 시청 시간, 조회수 등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자신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지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수수료, 그다음에 매칭 수수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대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그 디지털 지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잉여 노동을 이제 추출하는 어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표현한 은밀한 생산의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진공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불되지 않는 실제 이제 그 교환 과정에서 그러니까 화폐로 이제 표시되지 않는 이제 그 잉여 이제 노동 부분들,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지불하지 않는 그 잉여 노동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같이 잉여가 재창출되는 거거든요. 잉여 노동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잉여 노동 부분이 무엇이냐? 영상 편집이라든지 썸네일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이제 뭐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이제 감정 노동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이제 그 자신의 채널을 알리기 위한 제 소셜 미디어 활동 같은 것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그 알고리즘 AI 경제에서 잉여 노동제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조금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인간 활동들 자체가 하나의 잉여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알고리즘이 그 잉여 노동을 이제 뽑아내는 이제 이게 추출하는 이제 연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잉여 노동 부분은요, 절대로 자본가에 의해서 고용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이제 이 잉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나 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나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고용된다는 말씀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주, 프리랜스, 품팔이, 하도급, 제로아워 제 계약,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쪼개지고 이제 불안정한 이제 이 노동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 플랫폼 AI 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 노동이 추출되는 이제 그 은밀한 생산의 장소는 다름 아닌 이런 식의 이제 외주의 외주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어떤 이제 어, 그 이제 이 생산의 영역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노동일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초고강도 작업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그 프리랜서 이제 디자이너처럼 초고강도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옅어지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막 그 어떤 노동자들 고통을 받거나 혹은 이제 막 그 재해를 겪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이게 빅테크 이제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은 절대로 이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어, 당신은 이제 저한테 고용된 이제 노동자가 아니고요. 저와 협력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이거나 이제 저희 플랫폼에 이제 올라탄 이제 이제 생산자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당신들에게 임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이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뿐이니까요. 우리는 디지털 시대, AI 시대의 지주이지 우리는 자본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외주 프리랜서 품팔이 하도급 제로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 잉여 노동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에스노그래피, 디지털 에스노그래피를 추적을 했고, 실제로 그러니까 5명의 이제 소개드릴 수 있는 이제 5명의 이제 인터뷰이들의 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추적하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제 먼저, 유튜브 이제 스트리머들, 크리에이터들, 이제 이들의 이제 잉여 노동은 아주 비가시화된 이제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 이제 채널 이제 운영자들이 떼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94%는 유의미한 이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6% 정도의 이제 크리에이터들만 이제 유의미한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왜 그러느냐. 유튜브 스트리머가 이제,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최소 제 조건들이 있는데, 구독자 수 1000명, 12개월 동안 총 동영상 시청 시간 4000시간, 그리고 총 수익이 $100 이상이 되어야지 광고 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이제 이런 이제 블로키지가 없어져서 모든 영상에 광고 삽입을 할 수가 있게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유튜브나 이제 구글의 알고리즘은 요것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기반으로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12개월 동안 이제 총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한 사흘에 한 번씩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채널에 이제 내가 영상을 이제 업로드하는 이제 빈도수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은 이제 이 유튜브의 피드에 노출되지가 않아요, 제대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요, 피드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 자체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000시간 이상의 이제 통 동영상 시청 시간을 실제로 이제 폴리시로 이제 막 이제 강제하지는 않아도 제가 직접 그걸 이제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짜리 이게 동영상을 이틀, 사흘 내에 한 번씩 올리는 것이 일종의 국룰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슷한 포맷을 이제 트위치 TV나 이제 뭐 이제 아프리카 TV 등에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간격에 적절한 시청 시간 이상을 달성해야지 이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뭐 광고라든지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동영상 이제 만드는 노하우도 없었고 썸네일을 만드는 노하우도 없었고 이제 적절하게 잘 이제 떠먹여 줄 수 있는 그 편집의 노하우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통으로 이제 막 그 2시간짜리 영상을 이제 촬영한 다음에 그냥 올려버리면은 사람들이 지루해서 보지 않게 되겠죠. 이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10분 단위 이제 그 영상으로 떠먹여주거나 혹은 이제 쇼츠로 잘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일종의 기술적인 이제 문화적 노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겪어야 되고 알고리즘에 간택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인터뷰애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택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시간 동안 차라리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편집자들에게 외주를 주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이제 자기 자신을 착취해서 구독자가 대략 이제 10,000명이 넘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유의미하게 이제 수익을 거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상의 어떤 이제 이제 영상을 이제 말끔하게 이제 가다듬어주는 이제 막 자막, 그다음에 이제 막 썸네일, 그다음에 이제 막 자르는 작업 이런 것들도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외주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주와 외주, 그 외주의 외주의 외주,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그러니까 오고 가는 매칭 수수료 이런 것들이 그 빅테크의 그 구글 같은 이제 빅테크의 어떤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지불되지 않는 잉여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직조되게 됩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감정노동 영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랐던 것은 이렇게 이제 이 잉여노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이제 뭐 영상 편집자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채널에 이제 막 그러니까 채널이 이제 SNS에서 이제 막 퍼져나가도록 이제 막 이제 매니지해주는 막 그런 이제 그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의 노동은 항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조직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10분짜리 이제 동영상을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대략 그러니까 영상 편집에 있어서 5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의 그 작업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이제 이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긴 시간제 촬영을 하지만은 영상 편집자들도 그에 걸맞는 이제 노동 이제 과정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아까 제 노동력을 상품으로 스스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그 편집 노동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그 대가를 이제 받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이 언제나 이제 이게 이제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당 이제 10,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상만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잉여노동 부분은 오히려 이 주목경제에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이제 영상 편집자들의 이렇게 계약서를 입수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영상 편집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만든 이제 영상물을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전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의 영상물 이제 만드는 이제 그 이제 노동 과정은 최저임금에 이제 수렴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조항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가지고 그 컨텐츠가 유튜브 피드에 이제 이제 공개되게 되고 이제 노출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네,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이 만물 정량 평가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AI가 이제 점점 이제 고도화되고 있죠.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그 생산재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노동 소외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인지, 인간의 감각 활동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이제 추상화 과정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 자본주의 끝자락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동화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산업 공장이 자동화되다 보면은 이제 60년대에는 포드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제 80년대에는 도요타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2000년대 이후에는 현대 이제 자동차 공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인간 인지와 정동, 감각의 자동화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제 끄트머리에서 우리는 AI와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간의 이제 그 주체적 능력들을 점점 탈숙련화시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중향평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제 인지가 가지고 있던 그 아웃스탠딩한 측면들, 그뭐 예술이나 이제 문화적 영역에서 영감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영역들, 혹은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실존, 그러니까 이제 대타 존재를 이제 깨닫기 위한 그 실존적 과정들이라고 표현했던 이제 그 이제 부분들이 이제 아주 매끄럽게, 어, 호비 없는 이제 그 매끄러운 이제 평면으로 이제 이행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AI의 행위성들이 이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스티글레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상징의 공핍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법화다라고도 표현했고요. 그리고 마우리츠오 라짜라따라고 하는 이제 이론가는 이제 기계적 노예화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탈숙연화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 신체 운동과 몸짓, 사회적 상호작용의 패턴을 포함하는 탈숙연화를 의미하는 것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쓰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뭘 생각하는 것인지, 내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이제 실존적인 주체적인 감각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한 예로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경험적인 제 사례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학생들로부터 뭐 이런저런 이제 문의 메일을 되게 많이 받게 되거든요. 한 이제 2022년까지는 학생들이 되게 간단하게 메일을 썼어요. 막 제목 없음으로 온 이제 메일도 있었고, 막 제 점수가 왜 이렇게 됐나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일들 있잖아요. 막 선생님 오늘 수업 하나요? 막 이렇게 틱 하고 이제 막 그냥 이제 막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카톡이나 이제 이런 이제 디지털 이제 그 서비스들이 너무 이제 막좀 이렇게 우리를 예의 없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 받게 되는 메일들은 너무나도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막 장문의 이제 메일들이 오는데 그 장문의 메일에 보면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반복되게 되고요. AI가 그러니까 뭐 예의 범절이라든지 윤리라든지 혹은 뭐 심지어 내가 그 이제 썸남이랑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데 썸남이 5분 동안 이제 막 그 이제 답변을 하지 않네요. 이거 왜 그런지 네가 설명해 줄 수 있어? 막 AI 막 그 집어넣고 이런 것들까지도 심지어는 포섭하고 있는 이제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탈숙연화는 우리의 이제 신체 내부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티, 앰비언트 지능이 결합된 인지 수단으로의 인간 정동과 지능의 포섭. 그래서 이제 닉 다이어 위드포드, 닉 아틀레 미쿨라 쿄시센 그리고 제임스 슈타인호프라고 하는 이론가가 쓴 책, 사이버네틱, 그러니까 비인간 권력이라는 책에서는 어, 초포섭이라고 이제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하이퍼 서브섬션 이런 거죠. 인간 내부의 인지를 이제 포섭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 인지의 그 생산 요소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잉여 노동의 이제 이렇게 추출, 그리고 탈숙연화, 그리고 예, 이제 기계화까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식으로 이제 그 표현하자면 이런 식의 이제 도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이제 과정이 있고, 그것을 플랫폼이 쓸만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가공해서 우리에게 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유통된 것들을 다시 AI와 거대 언어 모델이 학습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메타데이터의 인클로저 과정들.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적인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메타, 네이버, 그다음 엔비디아 이런 그룹들이 그 주체들이죠. 그 빅테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국주의 열강이 제국을 했던 것처럼 새로운 이제 지구적인 이제 이제 제국으로 부상하는 중입니다. 인공지능과 거대 언어 모델을 이들이 독점하고 있죠. 그들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의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전 지구적인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그 생태계, 커먼즈를 수탈하는 일종의 기생체로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이 책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대. 그러니까 지대가 이들 이제 수익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벌금, 그 다음에 구독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들이 이윤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런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을 이제 충당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 미명하에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유수의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이렇게 돌리던 그 기업들은요, 비록 잉여 노동을 착취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세금을 냈습니다. 그 정부에 세금을 냈어요. 근데 이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들의 수익이 그러니까 주로 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경과 이제 이 지구를 넘나드는 이제 지대 수익이기 때문에 좀처럼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례로 구글이 한국에서 2016년도인데요. 광고로만 3천억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는데 이때 당시 한국 정부에 낸 이제 돈이 1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구글 퍼시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에 위치한 이제 그 조세 회피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이제 내는 거죠. 그것도 이제 공개된 세금에 한해서만 이제 세금을 냅니다. 조세가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이 17%고 한국이 25%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세 회피를 하면서 축적 순환을 이제 가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체제 축적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제국주의로 달성됐지만은 오늘날은 이제 기술 봉건주의에 의해서 달성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 알고리즘이 오늘날에는 이제 이 일종의 그러니까 자동화된 이제 기계적인 신진대사 메커니즘으로 그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본질이 피드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본질은 이제 자기 생성이고 오토포ie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인간의 이제 이 이제 오토포이시스적인 측면을 따라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계는 언제나 피드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루프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게 이제 과거 19세기 산업 공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이 AI를 보게 되면요. AI를 보게 되면은 거의 자기 생성적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 AI 모델과 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이제 퍼셉트론과 파라미터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자기 생성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게 이 책 4장까지 5장에서 제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면은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마르크스적인 이제 노동 가치론의 이제 전통에서, 그러니까 노동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노동을 이제 수행하는 게 주체는 인간이었잖아요. 그죠? 인간 노동이었고요.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 주체도 인간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비인간이, 그 가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영역들이 AI에 의해서 처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인간 노동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부분들이 이제, 비인간, 예컨대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AI의 행위성에 의해서 일부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고 있습니다. 노동 가치론이 지금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작업들을 이게 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샘 올트먼이 주도하는 이제 오픈 AI의 그러니까 이제 그 파운데이션 AI 모델들, 그리고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등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이제 물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이제 물질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르크스가 AI에 대해서 이제 본 적은 없지만은 인간의 지력과 두뇌 활동을 자동화하는 그 지적인 기회들은 죽은 자본이며, 그리고 그것들이 자본에 위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정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적 노동자들의 산 지식에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게 제 약간 이제 시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와 AI가 빨아들이고 있는 인간의 그 이제 데이터 노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엔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비인간도 노동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본이 이제 공간적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하비가 그러니까 자본이 한계, 이윤율 한계에 이제 직면했을 때 공간적 조정을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시장을 이제 해외로 그리고 이제 지구 이제 그 지구 전체로 이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공간적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서양 문명이 이제 공간적 조정을 통해서 그 조그마한 그 지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된 이제 그 이제 기저에는 이런 이제 공간적 조정, 그리고 공간적 조정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기술 체계, 그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항만 자동화라든지 선박을 이제 진보한 선박을 건축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였는데 오늘날에는 그 공간적 조정이 우리의 그 두뇌를 이제 연결하는 이 그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의 이제 그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간에 의한 공간의 그 절멸을 추구하는데 지구 전체 물리적 공간은 이제 거의 그 공간적 조정이 한계에 이제 봉착했기 때문에 공간적 조정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AI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전 기간을 이제 유예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가 그러니까 유통되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가치의 실현을 이루기까지 그 이제 회전 이제 과정들을 AI가 이제 이야기 어, 맡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AI는 우리 시대의 생산 요소이자 회전 수단이기도 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위치한 제3섹터를 이제 그러니까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신경망으로 이제 공간적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지 자동화,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스 혁명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과 이제 그죠? 그 아마존과 이제 오픈 AI가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존과 이제 구글이 결합하게 되는 거고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와 쿠팡이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자동화는 이제 그런 식의 회전을 통해서 이제 달성되게 되는데 그 회전은 오로지 그러니까 비인간 섹터, AI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급적 때도 달라지게 되겠죠. 과거에 이제 계급적 때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그 전선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 계급적 적대가 이제 완성되려면 제3섹터, 이 인공지능을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책에서도 제가 이제 소개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이제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제 19 이제 국면 당시에 배달의 민족이 이제 배달 수요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고도로 자동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거든요.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은요,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최소한도의 이제 거리로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이제 음식을 이제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비인간인 인공지능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노동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물리적 한계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어요. 배달 라이더들이 이제 이때 이제 처음 이제 배차 시스템 제 도입되고 나서 그 배달 한창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붙이는 거예요. 예. 너무 힘이 붙이고 이제 이 AI 배차 시스템이 제시하는데 배차 시간에 항상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게 도착하거나 혹은 이제 초과해서 이제 배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라이더들의 유니온이죠. 그 배달 라이더 유니온이 이걸 실제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제 거리에 이제 측정기를 이제 달고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배달해 보니까 이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이 실제로 걸리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이제 그 배달 시간보다 더 훨씬 짧은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시스템에 기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라이더들은 이제 뭐냐, 시간을 넘어서 배달하게 되면 이제 그죠?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삼진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 세 번째 초과하게 되면은 멤버십이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중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자 라이더 유닛이 우한 형제들이죠. 우한 형제들 측에 이제 집단지 항의를 합니다. 배차 시스템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AI가 지금 뭔가 이제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걸 설명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죠? 이 이제 사측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죄송한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요. 저희가 알 바도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에게 항의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제 노동의 이제 어, 능력이 그러니까 비인간의 행위성에 의해서 일부 대체될 수도 있는 가능성. 이걸 이제 시사한 바이고요. 앞으로 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아틀라스 도입 이후에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와 그리고 삼성 노조가 지금 이제 싸우고 있듯이 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가 심화된 공간이거든요. 한국이 이제 그래요. 한국이 이제 아마 그 중심에 서게 될 거예요. 한국이 이제 인구 1000명당 이제 로봇화 이제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지역입니다. 지구 평균보다 이제 7배 이상 이제 높은 이제 한국에서 이런 식의 그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이제 심화되게 되면은 비인간의 행위성과 제3섹터는 점점 더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폴 비딜로가 이렇게 이제 표현한 바가 있죠. 새로운 정쟁 기기는 핵 분야 속에서 물질의 사라짐과 운송적 절멸을 통해서 공간직 사라짐을 결합했다. 오늘날 맨하탄 프로젝트의 그 새로운 이름은 바로 AI 프로젝트입니다. 그 거대 언어 모델이고 그리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 비인간 제3섹터의 AI 행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이 각자의 이제 테리토리에서 이걸 이제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이 자유무역 체계를 버리고 전 지구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세계 체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천하 체계라고 해가지고 이 이제 중국의 이게 독특한 이제 조공 체계가 있죠 전통적인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인도양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계 체제 AI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열전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이제 빅테크 기업 하나가 이 이제 국가 권력을 이제 넘어서는 이제 실정이고요. 이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논자들은요, 이 책에서는 표현하지 않고 2024년이니까 책에서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술 봉건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봉건주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이제 절대 왕정이나 신의 이제 그 신탁을 받은 이제 권력이 그러니까 신탁을 이제 받은 권력이 그 권력이 일임하는 거죠. 누구에게? 그러니까 영내 이제 이제 영지를 이제 관리하는 영주들에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이제 기술 본관 영주의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신탁자로서 이제 관리적인 이제 측면들만 이제 수행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오늘날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제 경영들은 전 세계를 이제 뒤덮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봉건주의에서 이제 권력의 이제 속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봉건주의에서 이제 권력의 핵심 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제 봉사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충성을 이제 맹세하는가거든요. 근데 자본주의가 이제 근대 이후에 등장하면서 이 종주권을 없애고 이제 소버린티란 이제 그 주권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주권이란 것은 국가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에게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시장이 이제 가동되려면은 이제 과거의 그 이제 봉건 시대의 그 종주권은 없어져야만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가 이제 이 국가 경제에 대한 그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에 대한 그 주권 행사하는 그 시스템이 이 이제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그 어떤 핵심적인 이제 메커니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도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봉건주의로. 이제 민주주의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들의 이제 이 이제 AI 이제 모델들 혹은 자신들의 그 신기술 혁신들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이제 규제하고 있는 그 법적인 이제 그 장치들을 전부 다 풀어내야만 합니다. 그게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는요, 그죠? 이 족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민주주의 이제 사회에서는 반독점에 의거한 이제 시민들의 이제 자치가 이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술이 빠르게 이제 세계 시장으로 퍼져 나가서 그러니까 잉여가치를 추출하려면은 이런 이제 그 법적 구속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빅테크의 기술 봉건주의, AI와 알고리즘의 이제 그 확장은 민주주의를 붕괴시켜야지만 축적 순환을 가동시킬 수가 있는 아주 모순적인 체제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이제 그 법으로나마 이제 막 남아있던 그 민주주의의 그 어떤 이제 그죠? 그 주권, 시민권들은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가자지구, 이란 전쟁, 점점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트럼프의 이제 이제 미국 정부 그들의 어떤 이제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AI 에이전시가 이제 그 주요한 이제 그 노동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고 비인간 노동의 영역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대안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인간의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그 맹점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비인간 노동에 출연한다라는 것은 AI가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잉여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왜냐면 노동과 노동력을 우리가 이제 그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사용 가치와 이제 교환 가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AI는 이제 막 그 자동화된 어떤 이제 그 프로세스 속에서 사용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그러나 그 사용 가치가 교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노동력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늘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노동력은 상품화된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출할 수 있는 노동력이고요. 근데 AI가 이제 노동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노동력을 추출하는 그 과정 하에서, 그 한에서만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 AI가 스스로 일을 해서 막 가치를 창출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AI가 스스로 잉여 가치를 창출하려면 이런 이제 SF적인 설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AI한테 채찍질을 이제 해가지고 널 부셔버리겠다. AI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력 공급을 끊고 네트워크를 끊을 테니까 죽기 싫으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플레타리아화라는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잉여가치 운동을 가동시킬 수가 있어요. 비인간 노동은 이제 AI에서 퍼져나갈 수 있고, 제3섹터는 이제 막그 이제 자본과 노동의 그 이제 적대를 완충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고타강령 비판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노동과 노동력은 별개의 범주이고, 잉여 가치는 오로지 노동 과정, 그러니까 상품화된 이제 노동 과정, 즉 노동력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AI를 이제 쓸 수가 있고, 누구나 생성 AI를 통해서 이제 막그 사용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교환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필요하고,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그런 의미에서 비인간 시대의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는 이제 제 책의 테마는, 역설적이게도 AI와 같은 이제 고도의 이제 기술 체계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오히려 인간 노동이라는 점을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대안은 이제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대안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어소시에이션 예언을 할 거예요.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법 제도를 이제 통해서 이제 국가의 주권이 아닌 시민 주권의 영역으로 AI를 점점 더 끌어와야만 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안적인 경제와 대안적인 제도 그리고 대안적인 어떤 이제 이 주권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분산 관리, 데이터 주권 기반에 의한 탈중앙화 거버넌스, 시민들이 AI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제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국민 주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점점 더 기술 봉건주의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거대 언어 모델의 공통화라고 하는 그 태제가 반드시 앞으로 관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화라는 것은 기업에서도 달성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공동체와 그 개인들의 강력한 연합, 어소시에이션의 그 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책의 마지막 장 제목은 네트워크와 신피질의 어소시에이션입니다. 네트워크에 의한 신피질의 수탈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신피질을 슬기롭게 연결할 때, 즉 신피질의 신경망을 그 인간의 그 이제 신경망을 우리가 더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이 이제 비인간 영역에 이제 그 기입할 때 기입하냐 이 문제에 의해서만 우리는 AI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 민주적인 어떤 이제 이 그 영역들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AI를 그 커먼즈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냐 혹은 이제 커먼스냐 이런 이제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 탈중앙화 기술 체계를 이제 만드는 것, 그리고 AI에 의한 가속을 우리가 이제 감속시키는 것. 저는 감속보다는 이제 감압이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감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그 공동체의 그 주류 담론에 있어서 이 어떤 이제 주류 수사학으로 등장할 수가 없어요. 감속보다는 오히려 감압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깊은 바다 혹은 이제 깊은 아주 강한 압력이 있는 이제 곳으로 그 나아가기 위해서는 음, 감압을 해야 되겠죠. 먼저 우리 신체를 감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바닷속이든 우주 공간이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빅테크라든지 그러니까 국가에 이제 강요해야만 하는 것이죠. 시민 차원에서. 그래서 감압이 있어야 된다. 보편적 기본소득, AI세,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집단지성 기반 대안 얻어 모델, 그리고 저전략 AI, 그리고 반도체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AI 탈성장과 이제 공통화가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이제 그 비인간 시대 자본과 노동의 테마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